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 국제경영론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제8장 해외 직접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세계 경제에서 해외 직접 투자의 최근 추세들을 이해한다. 두 번째, 다양한 해외 직접 투자 이론들을 설명한다. 세 번째, 정치적 이념이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네 번째, 해외 직접 투자의 투자국과 그리고 대상국가가 해외 직접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란 말은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익과 비용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는 그 경영학에서도 그렇고 국제 경영학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그 무역 전쟁이죠. 그 관세 전쟁. 이러한 그런 무역 갈등, 관세와 관련된 무역 갈등과도 매우 밀접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들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출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관세, 세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은 미국에 직접 들어와서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적인 예는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체 설립하고 뭐 예를 들면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라. 그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 대표적인 게 미국의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이게 바로 해외 직접 투자의 가장 그 일반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그런 것과 매우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세계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해외 직접 투자는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영어로는 이제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라고 합니다.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래서 Foreign의 첫 번째 영어 철자죠, F. Direct의 영어 철자 D, Investment의 영어 철자 I를 합쳐서 FDI라고 합니다. FDI.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죠.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라고 하고요. 이런 해외 직접 투자란 그 기업이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FDI에 대해서도 뭐 정의가 다양한데 우리 수업 교재의 저자는 해외 직접 투자 FDI란 기업이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대표적인 것이 특정 국가에 진출해서 그 국가의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는 겁니다. 직접 설립해서 대표적인 게 공장을 설립하는 거죠. 공장을 설립해서
그 국가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뭐 이러한 게 가장 일반적인 해직적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교재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란 영어로 FDI죠. FDI란 기업이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자국 국민, 단체 또는 기업이 외국 기업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해외 직접 투자로 간주합니다. 간주한다는 것은 정의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 됩니다. 스타벅스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례에서 해외 직접 투자의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1995년부터 스타벅스는 다른 나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외 직접 투자는 2007년에 이르러 스타벅스를 38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종류입니다. 종류, 유형이에요. 해외 직접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외국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신설 투자이다. 신설 투자. 여기 그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설 투자. 영어로는 greenfield investment다. 그렇게 합니다. greenfield investment. 한국어로는 신설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eenfield investment. 신설 투자. 둘째는 외국에 있는 기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합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M&A, M&A입니다. M은 merger, 합병, 합치는 거고요. And acquisition이라는 건 인수입니다. 인수, 사들이는 것, 사는 거예요. 회사를 사는 것. 이게 acquisition입니다. 그러니까 merger라 그러면 두 회사가 합쳐지는 거죠. 합쳐져서 뭐 새로운 회사가 되든지 이런 것이고, 어퀴지션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는 겁니다.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erger and acquisition에서 merger의 M, acquisition의 A 해서 M&A 이렇게 얘기해요. M&A 이걸 우리가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에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신설 투자, 완전히 그 새로운 기업을 특정 국가에 진출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 이런 형태가 있고요. 혹은 뭐 특정 국가에 진출해서 그 국가의 기업을 어퀴지션 인수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거죠. 사들이는 게 있고 혹은 뭐 특정 국가의 기업과 머저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런 게 머저입니다. 합병. 그래서 머저 앤 어퀴지션 M&A라고 합니다. 뭐 이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해외 직접 투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A죠. 인수합병에 대해서 수업 교재에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죠. 외국에 있는 기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는 그 미국 회사는 시애틀 커피라는 그 미국 회사를 사들였지만 대부분의 다른 해외 진출은 신설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우리가 뭐 커피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스타벅스는 그 시애틀 커피라는 미국 회사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했다. 사들인 회사인데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고
대신에 이제 다른 국가에 그 진출해서 사업할 때는 그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 그 진출한 국가의 기업들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그 진출한 국가의 기업과 뭐 어떤 뭐 합쳐서 새로운 기업을 혹은 회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신설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가 뭐 특정 국가에 진출했다 그러면 그 특정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회사, 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에는 인수란 말은 어퀴지션입니다. 사들이는 거죠. 다른 기업을 그 소수 지분 투자. 여기서 그 지분 투자, 자, 지분이라는 말은 일종의 주식이에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사들이냐, 갖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회사의 어떤 경영과 관련된 권리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수에는 소수 지분 투자, 이거는 그 회사나 기업의 어떠한 지분이죠. 이러한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소수, 좀 적은 양을 갖게 되는 그러한 걸 의미하고요. 그 예를 들면은 뭐 투자 기업이 현지 기업의 의결권 주식이죠. 의결권 주식, 어떤 경영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식, 그거의 한 10%에서 한 49% 정도 획득하는 거, 갖는 거. 뭐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다수 지분 투자. 이거는 그 투자하는 기업이 그 진출한 국가의 현지에 있는 기업의 어떤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과 관련된 어떤 주식을 그 한 50%에서 99% 정도 그 획득하는 것, 갖게 되는 것. 그러한 게 이제 다수 지분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전 소유 투자가 있습니다. 완전 소유 투자이라는 거는 그, 그 투자하는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어떤 현지 기업의 지분, 주식이죠. 어떤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떤 권한과 관련돼 있는 주식, 그거를 100%다 얻는 겁니다.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완전 소유 투자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어퀴지션 인수라는 거죠. 투자 기업이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국가에 진출해서 그 기업, 특정 국가의 현지 기업을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뭐 소수 지분 투자, 다수 지분 투자, 완전 소유 투자, 뭐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좀 세분화된 그런 좀 약간 좀 세분화된 어떤 그런 또 투자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직적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신설 투자, greenfield investment 이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진출한 국가의 현지 기업들과 합쳐서 뭐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혹은 현지 어떤 그 진출한 국가의 현지 기업을 사들이는 거죠. 이런 어퀴지션, 인수, 뭐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해외 직접 투자의 추세입니다. 어떤 경향이에요. 경향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업 교재는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그것과 관련된 statistics, 즉 통계 자료죠. 통계 자료도 수업 교재 저자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수업 교재 저자가 제시하면서
좀 자세하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해외 직접 투자의 어떤 추세, 흐름, 경향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뒷받침하고 있는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픽, 그림 이런 것까지 다 제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핵심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30년간 그 해외 직접 투자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금액이죠. 금액은 국제무역이나 혹은 세계 총생산, 이거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30년간 해외 직접 투자는 국제무역이나 세계 총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과 관련된 금액, 그리고 세계 총생산과 관련된 금액, 이거보다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금액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그 매우 증가했다. 매우 크게 증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30년간 해외 직접 투자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진출해서 그 국가에서 어떤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체 설립해서 사업하는 이러한 그러한 것과 관련된 금액이 굉장히 급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챕터 1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챕터에서도 봤습니다만은 해외 직접 투자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웃플로우예요.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사업체를 직접 설립해서 사업 활동하는 것. 대표적인 게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한 해외 직접 투자는 아웃플로우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해외 직접 투자에는 인플로우도 있어요. 인플로우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건 뭐냐 하면은 자,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에서 사업체를 직접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 한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도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는 아웃플로우가 있고 또 인플로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금액이죠. 어떤 해외 직접 투자의 어떤 증가, 감소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웃플로우, 각 나라들이 더 정확하게는 각 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실시한 해외 직접 투자 그거를 보는 게 있고 아웃플로우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 국가에 진출해서 외국 기업들이 국가에 진출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것. 이거를 이제 2개 다 봐야 됩니다. 2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수학 교재에서는 이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웃플로우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해외 기업 투자한 것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들어와서 해외 기업 투자한 것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거 30년간 굉장히 해외 기업 투자는 증가했다는 겁니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해외 기업 투자 활동을 했고 또 많은 국가들이 웰컴 다른 나라들이 혹은 정확하게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외 기업 투자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걸 웰컴 환영했다는 겁니다. 환영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신흥시장 혹은 개발도상국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이죠.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던 것, 그리고 최근에는 신흥시장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중국, 인도, 뭐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해외 직접 투자에서의 비중이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증가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러한 나라들의 기업들이 이제 많은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국가에 진출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해서 사업 활동을 해왔고, 또 이런 국가들이 또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건 아웃플로우죠. 밖으로 나가는 거고, 교수님이 이제 얘기한 건 인플로우입니다. 이러한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 이러한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기업들이 이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에 들어와서 사업활동하는 걸 웰컴은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해외 직접 투자에서 사업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플로우 그리고 또 인플로우 해외 직접 투자에서의 아웃플로우, 인플로우 모두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 국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거예요. 감소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거예요.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의 비중은 증가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최근에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죠.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에서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정확하게는 다른 나라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그 수출품에 높은 관세, 세금을 부과하겠다.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한 거에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대응하는 건 뭡니까? 대응하는 거는 옛날대로 수출해서 높은 관세, 세금을 내고 그 돈을 많이 내고 무역을 하든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낸 만큼 수출품에 세금을 낸 만큼 돈을 낸 만큼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수출품의 가격을 더 올려서 팔아야지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이익이 남죠. 이 이윤이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만큼 세금을 낸 만큼 그 돈만큼 수출품의 가격은 더 높은 가격으로 그 나라에 팔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덜 팔리겠죠. 굉장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받으면서 높은 관세를 내면서 많은 돈을 내면서 미국 시장에 계속 수출해서 사업을 하든지 손해를 보겠죠, 옛날보다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바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관세, 많은 돈을 내면서 그 미국 시장에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사업체를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에서 사업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사업체 설립해서 가장 일반적인 예는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 팔라는 거예요. 수출해서 높은 관세 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체 설립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일자리가 창출되죠. 미국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게 높은 관세, 세금, 돈 내면서 수출하지 말고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장이나 사업체 설립해서 미국 사람들 고용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월급도 주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그렇게 사업해라. 지금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해 왔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80년대나 90년대에도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특정 국가 시장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데 그 특정 국가에서 그 수출하는 제품에 어떤 무역 장벽이죠.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어떤 수량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제약을 하는 거죠. 제약을 하는 거예요. 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뭐 관세를 통한 장벽 혹은 관세를 통하지 않은 장벽으로 그 특정 국가가 특정 제품을 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왔다는 거예요. 보험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회피하는 수단 혹은 그거를 그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국가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에 바로 직접 진출해서 그 국가에서 사업체 설립해서 뭐 대표적인 게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 국가 시장에. 그게 해외 직접 투자예요.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주장하는 것 이전에 이미 80년대나 90년대에도 그 세계 각 국가의 그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어떤 특정 제품을 수출하는데 그 국가에서 관세나 혹은 관세가 안 한다는 방법, 뭐 수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수출의 어떤 제한, 수출을 잘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무역이죠. 그런 식으로 실시했을 때 수출하지 않고 바로 그 국가에 직접 진출해서 그 국가에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체 설립해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는 겁니다. 해직적 투자. 그러니까 해직적 투자는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해 왔어요. 80년대, 90년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됩니까? 높은 관세,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미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장이나 사업체를 설립해서 미국 사람들도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주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는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회피하는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 중남미 국가나 동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뭐 러시아라든지 자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는 이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계획 경제 체제에서 경제를 운용해 왔는데 이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그 대표적인 공산권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죠.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세계 무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국가들과도 무역이죠. 무역을 그 하게 되고 세계 무역에 편입돼서 무역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만 어떤 경제적 활동을 했는데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돼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체제를 시행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업들에게도 오픈, 개방 정책.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실행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체를 설립해서 뭐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만들고 사업하고 이러한 것들을 환영하겠다는 겁니다. 환영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죠. 지금은 뭐 해체됐습니다만 뭐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 그 다음에 아시아의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는 시장경제 체제를 실행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를 가졌던 국가들하고는 경제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국가들하고는 무역도 잘 안 했고 그 국가들 기업들이 이렇게 그 진출해서 사업체 설립하고
사업하고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 다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의 어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또 개방정책, 오픈 팔러스 개방정책을 실행하면서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뿐만 아니고 어떤 시장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어떤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허용하고 있다,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 그러니까 그런 추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계획경제 체제였죠. 이런 나라들은 정부가 일련의 경제 정책들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실행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규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킨다. 완화시킨다는 거는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다 계획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민간에서 혹은 시장, 마켓에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거예요. 완화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통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영화. 민영화라는 거는 과거에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기업들이 국가가 소유했습니다. 국가가 소유했는데 그 기업의 소유권, 소유를 어떻게 돼요? 민간 부분에 넘겨줬어요. 민간 부분에. 그러니까 뭐 일반 개인이나 혹은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허용. 자, 그래서 이런 경제 규제 완화와 민영화와 함께 해외 직접 투자죠.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 어떤 통제하는 것을 철폐했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면은 과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게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계 무역에 들어와서 시장경제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도 무역을 하고 또 시장경제체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들의 해외직접 투자 그러한 기업들 혹은 그러한 국가의 어떤 자본 금융기관들의 어떤 돈이죠 자본 이런 것들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웰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거에 관련된 규제죠. 그동안에 정부가 다 통제하고 있던 것을 많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풀어주고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경제 규제 완화와 어떤 민영화, 교수님이 다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와 함께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네 가지의 어떤 지난 30년간 어떤 해외 직접 투자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통계 자료와 어떤 피규어죠. 그림을 가지고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